성패는 어디서 갈리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이 집권층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보통 집권층 안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강경진압을 해도 되느냐, 아니 우리가 선거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부정선거한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층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사태가 다시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약간 그런 냄새가 보여요. 대통령을 했던 그 두 사람, 요 앞에 대통령 했던 두 사람이 그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하메네이라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라프산잔이라는 전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 가족 5명 다 잡아갔다가 풀어주었다. 또 국회의장이 하메네이 측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게 보면 권력 포화에서 이 분열 현상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도 이렇게 티각태각 하다가 뭔가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체제가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서 신정 체제가 약화가 되든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고 미얀마식으로 강경진압 해가지고 이제 상황껏 해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란의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구매력 기준으로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2,000달러 됩니다. 또 선교가 또 나라가 큽니다. 인구가 7천만, 우리 남북한 합친구만큼 많고 국토 면적이 약 160만平方km, 한반도에 8개죠. 한반도 8개. 대국이죠. 그리고 이 신정체제 안에서도 이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 분야라고 하면은 뭐 대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모임이라든지 문화, 영화, 뭐 이런 이 생활하는 분야에서는 북한식의 저런 전체주의가 먹히지 않았어요. 상당히 그 사회가 개방적이었어요. 개방적이었어요. 이런 데다가 실업률이 지금 저희가 20%입니다. 20%. 실업자가 많으면 데모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실업자는 데모하려고 하면 재밌잖아요. 실업률과 데모는 상당한 감소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구 구조가 이란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우리가 투표를 해보면 전체 유권자 중에 20대, 30대의 숫자가 한 60%였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80년대 그랬습니다. 그것이 한국민주화운동의 큰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다가 그 다음에 이란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 우리가 이 중동을 이해를 하는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 사람을 아랍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란 사람은 아랍 사람이 아닙니다. 이란 사람들은 아랍 문자는 써요. 그러나 아랍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이란어가 있습니다. 이란어. 이란어를 표기할 때 아랍어를 씁니다.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이란이라는 나라의 역할을 꼭 알아야 됩니다. 7세기 초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군사 집단하고 연결돼가지고 이제 정복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수도를 옮겼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수도를 옮기고 그 사람들이 우마야드라는 왕조를 칭했는데 한 100년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정권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바그다드로 또 수도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바그다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왕조를 아바시드 왕조라고 하는데 바그다드로 옮기면서 이란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란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게 되면서부터 이 사막 종교인 이슬람이 굉장히 고급 종교로 바뀌게 됐습니다. 고급 종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화 예술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슬람은 7세기에 8세기 초에 이슬람화 되기 전에 이미 중동에서 아주 잘 나가는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 문명 역사가 풍성한 그 이란과 이슬람이 딱 만나니까 이슬람이 문화적인 사상이 깊은 종교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란 사람들은 이슬람은 받아들이지만은 자기의 정체성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아랍어를 쓰지 않았다. 아랍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그 고유어가 있었지만은 아랍어로 다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집트 같은 나라도 고유어를 다 포기해버리고 아랍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란만이 독자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란 사람들이 이슬람을 이란화했어요. 이슬람이 이란을 정복을 했지만 이란 사람들은 그 높은 문화에 힘입어서 이슬람을 이란화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을 이란화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몽고 사람들이 중국을 점령을 해가지고 원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 찬란한 전통과 제도와 문화가 그 사람들을 상당 부분 중국화해버렸어요. 중국화해버렸어요. 청나라 사람들이 여진족이 중국을 지배를 하지만 좀 오래 있다가 보면 다 본인들은 중국화되거든요.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이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문화의 힘이죠. 이란 역사를 보면은 세계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을 한 5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메디아, 그 다음에 사산조, 그 다음에 사파피드, 이런 식으로 한 5개의 찬란한 제국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리고 이란은 서방으로부터 지배된 역사가 매우 짧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침공을 해가지고 정복하고 나서 한 잠시 이 알렉산더 대왕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곧 파르티아라는 왕국으로 독립을 했어요. 이 파르티아는 로마하고 거의 자웅을 다투는 대결을 해가지고 로마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 제국주의 시대에도 이란이 식민지가 된 적은 없어요. 영국이나 러시아가 와서 일시적으로 간섭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패권 국가가 지금 터키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가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쳐서 3개 대륙에 걸쳐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2차례나 비엔나를 보유를 하고 지금 유고슬라비아 같은 발칸 지역 그리고 헝가리까지 식민지로 만들었는데도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란을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이란은 사파피드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지금도 중동에는 2개의 축이 있죠. 하나는 이 세속주의가 된, 즉 상당히 민주화가 된 터키와 신정체제를 유지하는 이란, 이 2개가 강국입니다. 둘 다 인구가 비슷하고 국토 면적이 또 비슷해요. 그런데 체제는 완전히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이란 사람들은 셈족이 아랍 쪽을 흔히 우리가 셈족이라고 하는데 이란 사람들은 아리안족이라고 하죠. 인도 아리안 계통이다. 지금 유럽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 아리안 계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독일 사람, 게르만 쪽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아리안족이라고 그랬어요. 아리안은 이란이라는 말을 발음 조금 서구식으로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 말하고 이 이란 말 사이에 단어가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중세 16세기나 이럴 때 비엔나, 독일말을 쓰는 그 비엔나에 간 오스만 투르크 사람이 다 들어보니까 왜 비엔나 사람들이 이란 말을 쓰는지 참 모르겠다고.
또 이런 말을 쓰는데 아주 저질이란 말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처럼 이 영어, 독일어 단어와 이란 사이 공통된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